지구에는 너무나도 극한이라서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모든 규칙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한계를 가장 위태로운 상태까지 밀어붙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기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숨쉬는 일조차 생존을 위한 도전이 되는 곳입니다. 거센 물줄기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만큼 강력합니다. 숨 막힐 듯한 높은 산 사이에 위태롭게 매달린 마을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존재하는 매 순간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로 그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생명은 여전히 경이로울 만큼 자라나며 자연 조건에 거의 완벽하게 적응해 살아갑니다. 저희와 함께 지구에서 가장 두려운 땅들을 탐험하며 인간의 모든 한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타와이 제도, 인도네시아. 멘타와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쪽 해안 바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매우 오래된 생활 방식의 흔적을 아직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울창한 밀림이 뒤덮고 강줄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많은 토착 공동체가 현대 세계와 거의 분리된 차에 살아가는 시베루트 섬에서 그런 모습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멘타와이 사람들은 우마라고 불리는 전통 가옥인 고상식 집에서 살아갑니다. 집은 대나무, 나무, 풀로 지어지며 내부에는 그들이 사냥한 짐승들의 두개골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처럼 그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허리천을 두르며 꽃과 장식품을 머리에 꽂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숲, 강, 바다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약초를 채집하며 자기들 주변의 모든 것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마치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에 어긋나게 살아가면 반드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믿습니다. 멘타와이 사람들의 전통 음식은 시베루트 숲속 썩은 나무에서 나오는 벌레로, 현지 주민들은 이것을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기며 고소하고 기름진 맛이 나서 주로 날로 먹거나 구워 먹습니다. 멘타와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존재는 시케레이라고 불리는 치유사들입니다. 병을 치료할 때 그들은 단지 나무잎이나 숲속 뿌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노래, 그리고 믿음을 통해 인간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려 합니다. 이곳에서는 일을 가는 것과 문신을 하는 것이 단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숲의 영혼들과의 조화를 위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멘타와이 사람들은 이가 날카로울수록 여성이 더 아름답다고 여기며 아내의 이가 더 뾰족할수록 그 남자의 부족내 지위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멘타와이는 평범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치 인류의 매우 야생적인 삶의 방식을 아직까지 남겨둔 땅처럼 느껴집니다.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짙푸른 카리브해 한가운데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의 지붕들에 삼켜진 것처럼 보일 만큼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논밭도 없고 큰 길도 없으며 평범한 마을처럼 넓은 마당도 없습니다.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는
바다 한가운데 놓인 아주 작은 땅 조각에 불과하지만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곳의 삶은 거의 전적으로 바다에 의존합니다. 배는 이동수단이고 물고기는 생계의 원천이며 주변의 수면은 길이자 마을의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됩니다. 식수는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처음 이곳을 선택한 어부들은 물고기가 많고 모기가 적으며 긴 항해 뒤 머물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곳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 한 채씩 세워지고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서 이 작은 섬은 바다 한가운데에 특별한 공동체로 변해갔습니다.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가 유명한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바짝 붙어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힐 만큼 땅이 부족한 곳에서도 하나하나의 지붕은 바다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듯 섬에 단단히 매달려 있습니다. 카얀족 마을, 미얀마 동부 고원지대에 있는 카얀족 마을은 목에 황동고리를 두른 여성들이 산악지대의 목조 가오간에서 조용히 배를 짜고 있는 모습으로 유명하며 그 장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 보면 잊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떤 고리 세트는 무게가 11kg이 넘기도 하며 어깨를 아래로 눌러 목이 보통보다 더 길어 보이게 만듭니다. 많은 카얀족 여자아이들은 대략 5살 무렵부터 첫 번째 고리를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황동고리는 하나씩 더해지고 한 겹 위에 또 한 겹이 이어지며 마침내 목둘레에는 두껍고 무거운 나선형 금속 덩어리가 형성되어 거의 몸의 일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카얀 공동체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이 목걸이 풍습은 그들의 조상이 용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카얀 여성들이 신성하고 보호의 힘을 지닌 존재로 여겨지는 용의 길고 유려하게 뻗은 목의 모습을 본떠 황동고리를 착용한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오늘날 많은 카얀족 마을이 관광지가 되면서 여성들이 종종 진짜 사람으로 보기보다 사진을 찍기 위한 신기한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통적인 아름다움 뒤에는 바깥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오랜 풍습을 애써 지켜야 하는 작은 공동체의 운명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투르올 마을, 중국 스촨성의 가파른 절벽 위에는 이곳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이 땅 위에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로 한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위와 바람, 그리고 깊은 낭떠러지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때 중국의 절벽 마을이라고 불렸던 아투르올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이족 공동체가 살아가는 곳으로 오랫동안 외부와 떨어진 높은 산악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집들은 대부분 산비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박한 집들로 나무, 흙벽, 돌, 그리고 수수한 지붕처럼 산지에서 익숙하게 쓰이는 재료로 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가거나 장에 가거나 병원에 가기 위해 주민들이 높이 거의 800m에 이르는 절벽에 매달린 거친 밧줄 사다리를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는데 이는 거의
에펠탑 3개를 위로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높이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매번 등교하는 일이 단순히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 장면이 널리 알려진 뒤 당국은 기존 사다리를 대신할 더 견고한 철제 사다리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아투러의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단지 높은 고도나 위험한 절벽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때 산에 매달리듯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극단적인 지형에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거대한 바위 절벽도 굳은 의지에 따라 오랫동안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이мя콘, 러시아. 러시아의 머나먼 시베리아 지역에는 끓는 물을 공중에 뿌리면 순식간에 얼음 결정으로 변해버리고 아이들은 기온이 영하 55도에 도달해야만 학교를 쉴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이мя콘으로 영하 71.2도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을 가진 지구상에서 사람이 정착해 사는 곳 가운데 가장 추운 땅입니다. 이곳의 삶은 너무나 혹독해서 차량은 추위로 고장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시간씩 시동을 켜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바깥에 몇 분만 있어도 아주 빠르게 닳아버릴 수 있습니다. 땅이 1년 내내 얼어있어 농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된 식량은 술록고기, 생선, 그리고 전통적인 저장 방식에 의존합니다. 얇은 종이처럼 썰어낸 얼어붙은 민물고기 조각이 혀끝에서 바로 녹아내리는 스트로가니나라는 향토 음식은 소금과 후추를 곁들여 먹으며 바로 그들이 괴열병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오이мя콘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단지 극한의 기온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는 거의 견디기 힘든 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고 일하고 학교에 다니고 가족을 꾸려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마저 얼어붙게 만들 것 같은 추위 한가운데서도 이 마을은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이мя콘을 알아보다 보면 왜 사람들이 이토록 잔혹하게 얼어붙은 땅 한가운데에 머물기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캄퐁플룩, 캄보디아. 캄퐁플룩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톨레사프호 주변에 자리한 매우 높은 고산가옥들로 유명합니다. 부드러운 충적토 지방과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수위 때문에 이곳은 무거운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무로 집을 짓고 긴 말뚝 위로 높이 들어올려 생활합니다. 캄퐁플룩 사람들의 삶은 호수와 물고기, 배, 그리고 주변의 침수림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단지 풍경이 아니라 길이고 먹을거리의 근원이며 동시에 매일 맞서야 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캄퐁플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건기와 우기 사이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건기에는 집들이 높은 나무 기둥 위에 서 있고 그 아래에는 진흙땅과 마른 길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는 계절이 오면 마을 전체는 다시 물 위의 세계로 바뀌고 배가 집문 가까이까지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캄퐁플룩은 단지 낯선 수상 마을이 아니라 사람들이 연약한 나무 기둥 위에 삶 전체를 맡긴 채 오르내리는 물의 계절에 맞춰 살아가며 목숨과 집을 지키기 위해 자연의 불확실함을 묵묵히 견뎌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푸가오 계단식 논마을. 필리핀, 평평한 땅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옛사람들이 산비탈을 따라 한층 한층 직접 깎아 올려 하늘로 이어지는 계단처럼 만든 들판들이 있습니다. 이푸가오에서 노는 단지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산과 같아서 아주 많은 세대를 거쳐 조상들의 손에서 자손들에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약 2만 5천 헥타르에 걸쳐 펼쳐진 이 계단식 논으로 유명하며 산비탈을 따라 휘감아 오르면서 해발 2,400m가 넘는 높이까지 이어지고 중간 규모 도시 하나에 맞먹는 면적을 덮으며 거대한 흙벽처럼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가파르고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워서 각층의 논은 산비탈에 단단히 붙어있는 돌둑과 흙둑으로 받쳐줘야 합니다. 전체 시스템에 필요한 물은 산곡대기 숲에서 끌어와 이 논에서 저 논으로 이어지는 좁은 수로를 따라 흐르게 되어 있으며 마치 급경사 비탈에 걸린 매우 정교한 관계망과도 같습니다. 물이 가득 들어오는 계절이 되면 각각의 노는 산 위에 놓인 거울 조각처럼 하늘을 비춥니다. 벼가 익을 때가 되면 산비탈 전체가 따뜻한 황금빛으로 바뀝니다. 이푸가오 사람들에게 쌀 한 톨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땅과 물, 숲과 조상에 대한 존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네스코는 이 지역이 강한 지진과 반복되는 폭풍 및 홍수로 인한 피해 증가 위험에 계속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이푸가오 사람들은 여전히 수천 년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역사는 많은 현대 국가들보다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감비의 베냉. 베냉의 감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육지에서 닥쳐오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물 위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종종 아프리카의 베네치아라고 불리지만 수상가옥과 작은 배들이 만들어내는 낯선 풍경 뒤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역 역사에 따르면 토피누 사람들의 조상은 노예 사냥을 피하기 위해 호수 위에 마을을 세웠습니다. 당시 물은 단지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벽이기도 했습니다. 집들의 모든 기초는 호수 바닥 깊숙이 박힌 수천 개의 나무 말뚝에 의지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넓은 수면 위에서 집들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줍니다. 간비의 삶은 거의 전적으로 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시장에 가고 배를 타고 이웃을 찾아가며 배로 물건과 식량을 나르고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많은 가정에게 물고기는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기르며 호수 수면 위에서 바로 생산물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감비에는 단지 호수 위에 떠있는 기이한 마을이 아니라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 품었던 두려움과 눈물, 그리고 살아남고자 했던 간절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록타코의 수상마을들, 인도. 무엇이 인도 마니푸르주에 있는 록타코를 이토록 기이하게 만드는 걸까요? 록타코는 인도 북동부에서 가장 큰 담수호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호수 표면은 일반적인 호수처럼 평온하게 펼쳐져 있지 않고 여기저기 푸름이 떠 있는 듯한 낯선 덩어리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품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식물, 진흙, 나뭇뿌리가 서로 엉겨붙어 형성된 덩어리로 스스로 움직이는 땅 조각처럼 물 위를 떠다닙니다. 오랫동안 호수 주변 사람들은 물고기와 배, 그리고 수면 위에 세운 작은 오두막들의 의지에 살아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고기를 기르고 잡기 위해 커다란 원형 구조물이 만들어져 멀리서 보면 호수 전체가 거대한 미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곳의 삶이 고정된 땅 위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품디는 물과 바람, 계절에 따라 위치가 바뀔 수 있어서 때로는 주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고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움직이는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길은 호수 수면이고 이동수단은 배이며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록타코의 수상마을들은 낯선 풍경 때문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태롭고 불안정한 땅 같은 곳 위에서도 생명이 끝내 넓은 물 한가운데에 뿌리 내리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끈질긴 인내를 보여줍니다. 다이오, 홍콩. 고층 빌딩과 전차, 쇼핑몰과 현대적인 불빛으로 가득한 홍콩 한가운데에서 타이오는 바닷가 끝자락에 남겨진 과거의 한 조각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란타우섬 서쪽에 있는 오래된 어촌 마을로 물 위에 세워진 목조 수상가옥으로 유명하며 주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조수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타이오는 한때 어민 공동체의 삶터였고 특히 배와 물고기, 소금과 바다에 삶을 의지해온 단카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수상가옥은 판국이라고 불리며 갯벌에 말뚝을 박아 세우고 좁은 길과 나무다리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마을 전체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이 빠지면 나무 말뚝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때 타이오는 진흙물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기억처럼 보입니다. 타이오의 특별함은 단지 수상가옥의 건축 양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도로 유명한 도시 한가운데서도 느리게 흐르는 삶의 리듬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산물을 말리고
새우젓을 팔고 작은 수로를 따라 배를 저어 다니며 오래전 홍콩의 맛과 냄새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타요의 진흙 속에 박힌 나무 말뚝들이 어떻게 수세기 동안 하나의 공동체 전체를 떠받칠 수 있었는지, 반면 현대에 죽어지는 철과 콘크리트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바타네스의 섬마을들, 필리핀 최북단 1년 내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커다란 태풍이 자주 들이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타네스는 작지만 놀라울 만큼 강인한 군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타네스의 마을들은 풀로 덮인 언덕과 절벽, 푸른 바다와 밤낮 없이 불어오는 바람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익숙한 관광 섬들처럼 북적이지 않고 오히려 멀고 고립된 마치 지도의 끝자락에 놓인 땅처럼 느껴집니다. 바타네스 섬마을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이바탄 사람들의 전통적인 돌집입니다. 이바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태풍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집을 낮고 단단하게 땅에 바짝 붙여 짓는데 마치 지붕 하나하나가 바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출 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벽은 돌과 석회로 아주 두껍게 쌓고 지붕은 코건풀로 덮으며 창문은 바람의 힘을 줄이기 위해 작게 만듭니다. 바타네스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상징 가운데 하나는 바스코 등대입니다. 그것은 마치 배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곳에 오면 탑 위로 올라가 바스코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타네스를 더욱 궁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마을들의 조용한 강인함입니다. 폭풍 앞에서는 작아 보일지라도 이바탄 사람들은 잔인할 만큼 거친 대자연과 함께 적응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타우스 푸에블로. 미국 타우스 푸에블로는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원주민의 오래된 마을로 흙, 집, 물, 나무로 만든 여러 층의 건물들로 유명합니다. 햇빛과 바람, 그리고 시간이 끊임없이 모든 것을 깎아내리는 넓은 사막고원 한가운데에서 그 흑빛 갈색 건물들은 살아있는 역사의 일부처럼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타우스 푸에블로의 특별한 점은 이곳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고 전통 의식도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지켜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곳의 전통 건축도 매우 독특합니다. 1층에는 현대식 집처럼 출입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주민들은 나무 사다리를 이용해 지붕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충돌 시기에는 방어력을 높이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타우스 푸에블로 공동체에게 이 마을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땅과 물, 산과 조상과 이어진 신성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시냇물은 중요한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1992년) 타우스 푸에블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이 호기심과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재료로 지어진 건축군이 어떻게 이렇게 넓은 사막고원 한가운데에서 수세기 동안 버텨올 수 있었는지를 누구나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13) 사파사랑 마을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 한가운데에서 사파는 안개와 계단식 논 그리고 호황리엔선 산맥 아래 조용히 기대어 있는 마을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웅장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 공동체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사파사랑 마을들의 특별한 점은 산비탈에 바짝 붙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경작하기 어려운 가파른 비탈을 계단식 논으로 바꾸고 계곡의 물길을 끌어와 작은 논마다 물을 대왔습니다. 물이 가득 들어오는 계절이 되면 온 계곡은 산 사이에 놓인 거울 조각처럼 하늘을 비춥니다. 벼가 익는 계절이 오면 계단식 논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산허리를 따라 거대한 비단띠처럼 굽이치며 흔히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에 비유되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의 삶은 장터, 화려한 전통 직물 의상, 캔소리, 직조기술, 붉은 자오족의 약초 목욕 풍습, 그리고 차가운 안개 속으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상일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우 추운 날에는 운이 좋다면 여행객들은 안개 속에서 유럽을 떠올리게 할 만큼 아름다운 눈 내리는 풍경을 볼 수도 있고 그 모습은 수묵화처럼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끊임없이 달라지는 자연, 기후와 빛의 변화가 북서부 고산 지역 주민들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과 어우러지며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여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함께한 여정 속의 풍경과 이야기들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기를 바랍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탐험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분들이 세계에 보기 드문 땅들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어서 지금 바로 다음 영상을 보시고 더욱 낯설고 신비로운 또 다른 장소를 계속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